달그림 야담의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장상인 어른,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가격을 후려치시는 것 아니옵니까? 이 물건들을 이 값에 가져가시겠다니 그건 도둑심보이지 않사옵니까? 어린 것이 어디 감히 눈을 부라리며 못하는 말이 없구나. 너희 공방에서 나온 물건을 나 말고 누가 사가리가 있다더냐? 고작 동네 아낙들에게 몇 개 파는 것으로 생계가 되기나 하겠느냐? 내가 아니면 입에 풀칠도 못할 것이 어디 은혜도 모르고 이리 대드는고. 연화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의 상권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이는 바로 장상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상인은 원님에게 뇌물을 바쳐 각종 악행을 저질러도 단속은커녕 오히려 비호받기 일쑤였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가 아니면 물건을 팔 길이 없어 감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접 만든 나무빗, 나무수저, 아이들 장난감도 있어. 구경들 하시오. 싸게 드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바보 갑돌이었습니다. 어수룩하지만 손재주 하나는 기가 막힌 갑돌이는 오늘도 자신이 만든 나무공예품을 팔러 나왔습니다. 갑돌이는 장터기를 지나다 연화와 다투고 있던 장상인과 그만 몸이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갑돌이의 품속에서 작고 낡은 주머니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귀한 유품인데. 인파에 밀려 갑돌이가 허둥지둥 몸을 낮추는데 장상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뭔가 은빛으로 번쩍이는 게 보였던 것입니다. 장상인은 재빨리 손을 뻗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고? 아니, 이건? 주머니를 열어본 장상인은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은비녀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만듦새는 보통 장인의 솜씨가 아니었고 큰 상단에 올리면 값이 상당히 붙을 만한 물건이었습니다. 갑돌이는 허겁지겁 달려와 장상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씨 어른, 그것은 제 물건이옵니다. 돌려주십시오. 장상인은 비녀를 바라보다가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갑돌아, 이 비녀가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상했구나. 나와 부딪히는 탓에 이렇게 되었으니 내 우리 상단에 장인을 시켜 손을 봐서 돌려주마. 갑돌이는 연신 손을 내저으며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어머니께서 제게 남기신 유일한 물건이옵니다. 부디 돌려주십시오. 장상인은 목소리를 낮춰 그럴듯하게 말했습니다. 어미의 유품이니 더 정성 들여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대로 두었다간 며칠 못 가 망가질 터. 보아하니 너 며칠 제대로 먹지도 못한 듯한데 내 사과의 뜻으로 쌀 몇 가마니도 네 집에 보내주마. 갑돌이는 어머니의 유품이 상할지도 모른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비녀를 조심스레 장상인에게 맡겼습니다. 아이고, 어르신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갑돌이는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렇게 떨어졌다고 주머니 속 비녀가 상할 리가 있나? 분명 장상이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 다음 날 아침 분주한 상인들 사이로 갑자기 울음 섞인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 비녀, 제 어머님 유품이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사온데 돌려주십시오. 제 것이옵니다. 울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갑돌이었습니다. 그는 장상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처량하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장상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어찌 이리 막대게 구는 게냐? 네 스스로 내게 팔아놓고 이제 와서 무슨 생떼냐?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바보놈, 자기가 팔아놓고도 기억을 못한다지? 갑돌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판 적이 없사옵니다. 어제 상인 어른께서 고쳐주시겠다 하셨사옵니다. 쌀도 보내주시겠다 하시기에 잠시 맡긴 것 뿐이옵니다. 장상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잠시 맡긴 것이라. 어제 분명 네 입으로 집이 가난하니 쌀을 주신다면 비녀를 드리겠다 하지 않았느냐? 네 집에 쌓인 쌀가마니가 어디서 온 것이라 생각하느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이 갑돌이를 향했습니다. 쌀을 받고도 딴소리 하는구먼. 바보라 불쌍하다 했더니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먼. 장상인은 성을 내며 자리를 떠났고 사람들은 혀를 차며 제갈 길을 갔습니다. 남은 것은 장터 한쪽 땅바닥에 주저앉아 훌쩍이는 갑돌이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어머님 비녀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연화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갑돌아제, 진정하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 보시오. 갑돌이는 눈물을 닦으며 연화에게 하소연했고, 연화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은 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장상인이 쌀 20가마니를 정직하게 보냈을 리가 없어. 그녀는 갑돌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갑돌아제, 우선 아재댁으로 가보시지요. 분명 뭔가 있을 거요. 갑돌이의 집에 가보니 정말 장시상단이라 붉은 도장이 찍힌 쌀가마니 20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가마니를 열어 내용물을 살폈습니다. 곁에는 흰 쌀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으나 손을 깊숙이 넣자마자 손가락 사이로 서거기는 모래가 한 주먹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교활한 장상인이 선뜻 쌀을 보냈을 리 없지. 갑돌이는 가마니를 멍한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머님 비녀를 쌀 몇 포 값으로 바꾼 것도 모자라 그것마저 온전한 쌀이 아니란 말이오? 연화는 다른 가마니들도 모두 열어 살폈습니다. 윗부분만 쌀이고 아래는 죄다 모래였습니다. 연화는 손에 묻은 모래를 툭 털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상인, 저 교활한 행태가 갈수록 더해지는구나. 이대로 두면 저희의 폐악질은 끝이 없겠지. 그녀는 갑돌이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갑돌아제, 내게 한 가지 생각이 있소. 나를 조금만 믿고 기다려 보시오.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오. 갑돌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연화의 의연한 목소리에 조금은 안도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녘, 연화는 갑돌이 집에 쌓인 쌀가마니들을 짐꾼을 시켜 관청으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이 가마니들 관청으로 가져다 드리게. 장시상단에서 원님께 올리는 선물이라 전하면 돼요. 잠시 뒤 관청 앞마당에는
쌀가마니가 줄지어 내려졌습니다. 하루 일과를 준비하던 아전들이 놀란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장시상단에서 또 선물을 보냈구나. 하긴 원님이 저리도 편의를 봐주시니 계속 올릴만 하지. 원님은 기분 좋게 가마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쌀을 깊이 퍼올리자 쌀 아래 감춰져 있던 모래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원님의 표정이 단숨에 굳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아전이 가마니들을 모두 확인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보고했습니다. 원님, 위쪽 몇 대빵만 쌀이고 아래는 모두 모래이옵니다. 원님은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년간 내가 눈 감아준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긴 것이냐? 괘씸한 놈! 오늘은 용서치 않을 터이야. 그는 곧바로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장씨 상단을 즉시 수색하고 장상인을 잡아오라. 그날 오후 포졸들이 장씨 상단에 들이닥쳤습니다. 장상인은 평소처럼 웃으며 그들을 맞이하려다가 포졸들이 포승줄을 들고 다가오자 그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장씨 상단의 장상인을 체포하라는 원님의 명이요. 포졸이 서류를 펼쳐 보이자 장상인은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분명 오해가 있으실 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포졸들은 이미 그의 두 팔을 붙잡고 포박해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장상인이 관청에 끌려가자 고을 장터는 며칠 동안 소란스러웠습니다. 원님은 장상인의 장부를 확인한 뒤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거둬들인 이익을 모두 돌려주라 명하였습니다. 상단 창고가 개방되고 그 안에서 나온 곡식과 물건들은 제 주인을 하나둘 찾아갔습니다. 그 창고 한켠에서 연화는 갑돌이 어머니의 비녀가 담긴 주머니를 발견하였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품에 넣어 곧장 갑돌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갑돌아제, 여기 있어. 어머님의 유품인 비녀를 찾아왔소. 장상인은 이제 원님께 붙잡혀갔으니 마음 놓으시오. 갑돌이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심스레 천을 걷자 은빛 비녀가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비녀를 되찾았습니다. 고맙소, 진정 고맙소.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비녀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문득 비녀 끝에 새겨진 작은 각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양은 연화가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유명한 비녀 장인이었던 할머니만의 고유한 각인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갑돌아제, 이 비녀 혹시 어머님께서 어디서 얻으신 것인지 기억하시오? 갑돌이는 비녀를 품에 꼭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산에서 도적을 만난 한 부인이 우리 집으로 도망쳐 오신 적이 있었소. 어머니께서 며칠을 모시며 치료해드렸고 그 부인이 떠나며 언젠가 꼭 쓰일 날이 있을 것이다 라며 이 비녀를 남기고 가셨지요. 어머니께서는 그걸 늘 소중히 간직하셨고 저도 그러하였소. 연화는 숨을 들이키며 할머니가 늘 들려주시던 오래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눈 많던 해 도적에게 쫓기던 나를 어느 여인이 구해주었단다. 그 은혜가 고마워 내가 만든 비녀를 하나 남기고 돌아섰지. 그 이야기는 연화가 수없이 들었던 추억이자 할머니가 평생 은인이라 부르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연화는 갑돌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부인은 바로 내 할머님이셨소. 이런 인연이 또 있을 수가.
둘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끊어졌던 인연이 세월을 돌아 다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해가 지기 전 연화는 갑돌이를 공방으로 불렀습니다. 갑돌아제, 우리 공방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소? 아재의 손재주는 이미 장터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니 서로 좋은 일이 될 것이오. 나 같은 사람을 정말 받아주겠다는 말이옵니까? 연화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재의 어머님께서 내 할머님을 살려주신 인연도 인연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아재의 손재주는 충분히 값이 나가는 것이요. 이제는 스스로 일해 스스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보시지요. 그날 이후 갑돌이는 연화의 공방 한쪽에 작은 작업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가 깎아낸 나무 조각들은 모양이 또렷하고 손길이 섬세하여 장터 사람들의 눈길을 금세 사로잡았습니다. 갑돌이 손에서 나온 것이라면 믿고 사도 되지. 장터에는 어느새 그의 이름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연화의 지혜와 배려 덕에 갑돌이는 더는 동네 바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갑돌이는 고을을 넘어 이름을 알린 나무공예 장인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훗날 갑돌이에게 마음 따뜻한 짝을 찾아주었습니다. 갑돌이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무공예 장인으로 인정받으며 스스로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착한 마음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입을 모았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